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얼굴 뼈 수술 또는 얼굴뼈를 줄인다, 뭐 얼굴이 크다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각턱을 그래서 뭐 턱뼈를 자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정면에서 작아 보이거나 얼굴이 지적인 모습 이런 것이나 또는 잘못됐을 때 어색한 모습이냐, 이 정면을 결정한 것은 사각턱이 아니라 광대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 지금 CT 사진은 사실은 제가 부작용 환자의 설명하면서 제가 따로 찍어 놓은 사진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여기 금속판 같은 경우를 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있는 사진이니까 이 뼈를 가지고 얼굴 뼈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면 여러분들이 뼈 수술할 때는 살을 자르는 게 아니라 뼈를 자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뼈를 딱 보았을 때 어디가 뼈가 넓냐? 여기가 넓죠? 이렇게. 턱은 여기서 이 정도밖에 넓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면 효과를 위한다면 이 넓은 뼈를 좁혀주는 게 중요하지, 턱뼈 정도만 줄여줘도, 턱은 그대로 두고 턱뼈 정도만 줄여줘도 얼굴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광대뼈 길이나 턱뼈의 좌우 폭이 거의 엇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광대뼈 옆에는 이렇게 피부나 얇은 근육 정도밖에 없죠. 그런데 턱뼈 옆에는 이렇게 두꺼운 빨간 근육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의 발달에 의해서 이 광대뼈 폭만큼이나 넓게 보이는 것이죠, 턱뼈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면 효과는 사각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은 이 지금 빨간 씹는 근육, 이 근육과 또 살이 찌면 여기 지방도 생기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이 턱뼈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톡스 주사를 맞잖아요. 보톡스 주사를 이 빨간 근육에다가 이렇게 딱 맞고 여기다가 딱 맞거든요. 이 근육만 쫙 줄어들어도 여기가 쭉 꺼져버리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이 하관이 갸름하고는 얄쌍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봐도 여기 지금 광대뼈지만 이 턱뼈 옆에가 이렇게 빨간 근육이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뼈가 줄어들면, 이 저작근이 줄어들면 효과가 있다고, 그 보톡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이유고요. 우리가 또 실제로 CT를 찍어서 이렇게 보면 광대뼈는 이렇게 넓게 있고, 그 다음에 턱뼈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사각층 부위거든요. 사각스 앞턱 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다만 이 앞에가 약간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느냐, 또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모양은 누구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대가 훨씬 더 넓고 이 턱뼈에 비해서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턱뼈는 가능한 보수적으로 잘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로 봤을 때에 이게 지금 턱뼈를 지금 모형물로 본다면 이 사진의 틀이 이 턱뼈라면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뼈죠. 그러면 지금 턱뼈를 이렇게 밑으로 쭉 잘랐어요. 잘랐을 때 이 턱뼈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거를 지금 밑에서 자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뼈인데 여기 제가 샘플용으로 한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자르는 건데, 이 밑에를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이 폭이 변하느냐? 폭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앞으로 자른다고 해서 또 앞에 티줄 걸로나 아니면 앞턱 좁히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뭐 좌우 뼈 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경성이 높다고 해서 지금 이 턱뼈를 이렇게 자를 때 이게 높게 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렇게 안에가 스폰지뼈가 이렇게 다 보이게 되거든요.
이 스폰지뼈에 가서 바로 뭐가 있냐, 치아 뿌리도 보여지고 드러나 보이고, 또 임플란트를 받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도 끝에 나사 끝도 이쪽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보면 차이점이 뭐냐, 이쪽에는 굉장히 뼈가 하얗고 단단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쪽 방향이 바로 여기로 봤을 때는 이 엑스포 방향 이쪽이가 뭐냐, 여기로 보면 치아의 밑에 이 치아가 있는 이 바닥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씹을 때 씹는 저작의 충격이라는 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이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에 밑에 있는 태가 턱선이 없어지게 되면 받쳐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힘이 없게끔 이렇게 신경속이 높다고 해서 많이 잘라서 이렇게 가운데 까만 이렇게 수질이, 아니 그 스폰지 뼈가 드러나 보이면은, 보일 정도로 수술하게 되면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치아가 쏠리는 느낌이다. 왜? 이렇게 받쳐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죠. 또 약간 붕 뜨는 느낌이다, 가라앉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를 절제해 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피지를 저렇게 절제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게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앞턱이고 여기가 사각형인 곳이죠. 그러면 이 사진도 봤을 때 여기가 앞턱이고 여기가 앞턱이고 사각형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적게 보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피질이 크게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피질을 이렇게 뚝 떼우다 보면은 이 뼈라는 거는 이렇게 바깥의 피질, 안쪽 피질 그 사이가 이게 비어있는 스폰지 뼈 같이 부석부석부석한 그런 곳이 있죠. 그 뼈가 이걸 뚝 뗄 때 같이 물려져 나오면서 수질이 확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치아 뿌리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피질도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융기된 부위, 이 정도만 살짝 없애주는 정도만 해야지, 이 뼈를 얼굴 폭을 좁힌다고 해서 뚝 떼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실수에 의해서 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벽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벽 판넬만 떼려고 했는데 떨어져 나오면서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푹 떨어져 나왔고 가운데 칸막으로 중심으로 해놓은 뭐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런 것을 철근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질 수술은 저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꼭 좋은 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턱선의 옆에가 꺼져버리는 그런 그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나중에 옆 턱선이 보기 싫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얼굴 턱뼈에서 진짜 폭이 넓은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발달을 하게 되면 이 사각 부위가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중심으로만 저는 이렇게 잘라줘도 훨씬 치아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정면 효과나 측면 효과, 정면 효과에도 뭐 무난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옆 턱선이 그래도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겠어요? 결국은 턱뼈라는 거는 자르고 나면 2년 후에는 남는 것은 옆에 턱선이 밖에 없습니다. 정면 효과는 그다지 크게 기대하실 수가 없게 되죠. 왜? 조금 지나면 살찌게 되면 턱선 옆이 넓어 보이고, 처져 내려오면은 살이 처지면은 턱선 옆이 또 살이 몰리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데 무슨 뭐 정면 효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옆에 턱선 뿐이죠. 결론으로 사각턱 수술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좋은 효과적인 사각턱 수술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안전하기 위해서는 아래 턱은 분명한 것은 치아와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20대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게 40대, 50대, 60대 이런 때를 생각해서 결국은 치아도 손상이 오면 잇몸뼈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치아 아래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남는 것은 옆에 턱선뿐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턱선이 부드러운 정도로만 수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정면 효과에 너무 사각턱 수술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정면 효과라고 보면 오히려 보톡스가 뼈 변화가 없는 뼈 옆에 있는 보톡스로 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저작근만 줄어들어도 정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0대나 30대나 아니면 그 수술을 받은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것을 고려한다면 항상 보수적인 사각턱 중심으로만 절제하는 것을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